이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예쁜 집을 보면 어떠세요? 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죠. 눈이 가죠. 그래서 또 이렇게 TV에 보다가 멋진 집에 나오면 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대한 어떤 꿈이 있으시죠?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평생 우리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값비싸고 큰 집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저희들이 보게 되면 실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했는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들도 많아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가족 수들이 구성원들이 점점 작아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 그러니까 큰 평형에 대한 아파트의 평수도 굉장히 소형으로 원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도 좀 더 마당을 있는 나만의 어떤 공간을 원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주택 동향을 보시면 저 표를 저기 표를 보시면 저희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5년도와 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25%가 단독주택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저 통계를 집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막연하게 뭐 아름답고 큰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존의 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구조체에 그대로 적응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나만의 공간을 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꿈을 갖고 좀 더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네, 저 서울을 보면 어떠세요? 답답하네요. 네. 빽빽해요. 네, 굉장히 빽빽하고 답답하지만 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 집들이 막 마음대로 지은 것 같죠? 네, 근데 저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각자 자기 땅에 적당한 기준의 집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가이드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지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100평의 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평을 짓고 싶으세요? 100평. 네. 2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0평을, 네. 그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집을 마구마구 넓게 짓거나 높게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빽빽한 도시가 더 숨이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저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생겨 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여유의 공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되는 공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통할 수도 있게 해야 되고요. 햇빛이 또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집에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녹지 공간이 있어서 어쩌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게 우리한테는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우리가 주차할 때는 도로 주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속도를 넘었을 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처럼 건축도 그 건축법의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 나왔을 때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됩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의 도시를 자랑하지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적절한 그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가 몇 년 가겠어요? 100년, 200년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저희 후손들이 우리 도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함께 같이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정말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드디어 퀴즈 나왔습니다. 네. 몇 점짜리로 주시겠습니다? 네, 50점. 50점짜리 네. 퀴즈입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하나하나를 대지, 내가 집을 짓는 경우를 대지라고 하는데 그 대지 면적에 건축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우리 용어로 건땡률이라고 합니다. 네. 건땡률. 그다음 땡이 뭔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입니다. 이거에 대한 아까 1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그런 것처럼 층에 대한 전체에 대한 면적을 다 비율로 봤을 때 용땡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다 쓰셨는데. 오, 빠르게 네. 쓰셨네요. 빠르게 쓰셨어요 이번에. 오, 집에 대해서 네. 모르신 거 건폐율, 아니에요? 용적률, 네. 그리고 들어갈 말 폐적. 폐적. 역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그렇게 써주셨는데. 네, 역시 우리 위원들은 똑똑합니다. 오, 세 분, 네 분 모두 네, 모두 다 정답이시네요. 100점입니다. 50점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연면적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여기서 이해하는 연면적은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한 층 면적이 만약에 10평이면 2층, 3층이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30평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층에 대한 면적을 다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전부 다 합니다. 합쳐. 네, 네, 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넓은 땅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환경을 주는 그런 각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도시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 저기 되게 복잡하지만 복잡한 걸 다 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주거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인데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100%죠. 예,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줘서 이렇게 그 도시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서 뭐가 좋을까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한 30년 된 집에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르고 계속 쭉 살아도 되지만 네. 용적률이나 오늘 했는데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 한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조가 단단하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렇다면 집이 오래됐으면 그거를 새로 집을 지었을 때 4층 정도 짓는다 그러면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 저희가 일을 통해서 65세까지 만약에 일을 한다 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 20년, 30년 살기 위해서는 내 집이 오히려 재테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마당에 있는 집을 원한다. 그럴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절한 땅을 구매하시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알고 있는지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50점 네, 퀴즈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일 경우에 200스퀘어미터의 면적에 지을 수 있는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과 건축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아까 공부 한번 하셨죠? 200제곱미터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네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아까 문제와 주거 지역에 연결되는 겁니다. 나왔었죠. 일종 주거 지역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일종 주거 전용 지역은 50%, 건폐율이 10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박수 주세요. 아까 건폐율과 수학을 잘하시나 용적률. 못하시나 그렇죠.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홍해걸리오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렇게 불안한 표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답 보겠습니다. 답 들어주십시오. 자, 대지 2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은 네. 100, 200 그리고 박영료원도 100, 200 네. 쓰셨고 김선호 의원 20, 50 50. 홍해걸리오는 150 쓰셨어요. 네.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아까 50%면 내 땅이 100, 200에서 50%면 얼마입니까? 산수? 100. 네, 50%니까 100이 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100에 대해서 지금 두 개 층이 100이니까 두 개 층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200이 되는 거죠. 200. 네. 그래서 아, 그래서 100과 200이 맞습니다. 200이 정답이었습니다. 박영경 의원 50점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걸 했지만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리면 저희 국토부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면
저거를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지금 바로 치시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용도와 지역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일종 주거 지역인지 뭐 사업 지역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집이 막연하게 먼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한번 해보시고 또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땅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다면 아마 좋은 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도전하신 건축가 박영순 요원의 고급 정보였습니다. 네, 집을 3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거나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 티버스로 고급 정보 열전에 참여해주신 분들 오늘 100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100